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여전하네요, 정말. 진짜 이 기출 변형이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는데 정말 짜증나고 좀 아쉽긴 한 게 여기서 사실 우리가 잘 버텼어요. 코인이 특히 블룸버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자산군, 그러니까 특히 나스닥이랑 미국 증시 보면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디지털 자산은 그것보다는 좀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방어력이 좋았다 이렇게 됐는데 하필 오늘 새벽부터 계속 빡 빠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갭을 엄청나게 큰 갭을 만들긴 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해시리본의 바이인데요. 얘가 바이가 뜨면 사실 지나고 보면은 다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맞았는데, 근데 요때를 좀 보면은 바이가 여기 떴거든요. 해시리본의 바이가. 그리고 우리가 요걸 보면은 해시레이트 자체는 계속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들 채굴자들을 다 항복하고 막 그럴 때인데 어쨌든 수요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캐고 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바이가 떴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진 다음에 한 번 더 반등했다가 저점 주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맞이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상으로 이 파란색 선이 365일선인데 여기를 이제 항상 얘네들이 좀 잘 지켜줬어요. 근데 이때를 보면은 여기도 해시리본 바이 뜬 다음에 빠질 때인데 요 구간보다 더 밑으로 갔다가 끝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는다 했을 때 더 빠지게 된다면 한 73,000이나 이런 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73,000이 되면은 요때 2024년 3월에 있는 고점까지 이제 최악의 경우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사실 그거보다 더 시즌 종료이긴 한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이게 저도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트럼프의 집권 1년 차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트럼프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슬슬. 그리고 뭐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우리나라도 어쨌든 탄핵이 됐고,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중국이 확산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미국과 이제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너무 과도한 이 본인들의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할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이걸 만들어 놓고 결국 트럼프의 목적은 파워를 압박을 해서 이제 국민들 자체를 좀 전체적으로 이제 긴축을 하게 만들고, 이제 국가나 국민들 다 긴축하게 만들고 파워를 압박한 다음에 얘가 이제 뭐 금리 인하도 하고 그 다음에 QE까지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긴축을 끝나고 양적 완화의 시스템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구도가 어찌됐든 간에 정말 힘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코로나 때 안 산 걸 후회하듯이, 근데 코로나 때도 보통 우리가 떨어질 때 보면은 어디 보자. 코로나 때 우리가 일봉으로 볼게요. 진짜 그 며칠 동안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보시면 이때도 얘가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쨌든 낙폭이 크게 된 상태로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동안 빡세게 떨어진 다음에 끝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지금 코인은 아직 좀 남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 증시잖아요. 근데 증시도 보면 낙폭이 여기서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에 나오면 코인도 같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금도 어쨌든 좀 꺾이고는 있어요. 금도 좀 꺾이고 있는데 다시 말아 올리긴 했지만, 근데 얘가 어쨌든 이 움직임이 꺾여주고 그 다음에 이 리테스트 이후에 다시 떨어져 준다면 이 자금이 코인으로 좀 넘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 근데 이런 추세선을 봤을 때는 여기 딱 닿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게요. 네, 이렇게 볼 때는 어쨌든 좀 더 반등을 준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금이 추세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코인도 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당장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법 걸릴 것 같고, 다들 이제 시즌 종료 얘기가
엄청나게 퍼지고 그런 상황이라 저조차도 이게 진짜 뭐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떨어지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잘 끝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정말 저점이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이걸 놓친다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영혼의 풀매수를 하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그 원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하라는 거지 그 천천히 자체가 사실 손이 안 갈 거예요. 이제는. 그쵸, 손이 안 갈 거고. 그리고 어쨌든 현금 제가 30%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거 30%라도 어쨌든 건졌으니까 다 털고 이거 포함해서 그냥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텐데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여기를 좀 버텨줘야 돼요. 이 자리들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뭐 몸통이든 어쨌든 간에 좀 지켜줘야 되고 좀 빠진다 그러면 또 이런 자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한데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끝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재밌는 구간들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돈을 찍는 구간이 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만약에 돈을 찍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갑자기 빠르게 이렇게 V자 반등이 오듯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탠스를 변화를 언제 할지는 사실 그거는 뭐 점쟁이나 맞추는 거지 제가 그걸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 구도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 그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난 좀 현금감만 하겠어. 뭐 이렇게도 이것도 괜찮은 판단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24시간 동안 다 일상생활이 아니라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기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원칙 좀 지키면서 천천히 내가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천천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코인 자체에 대한 유동성은 이미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올타임 하이고 그리고 실제 글로벌 유동성 자체도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올타임 찍고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봐도 M2가 먼저 선행을 하면 그걸 따라서 비트코인이 랠리를 하고 M2가 또 선행을 하면 또 랠리를 할 것 같다라고 물음표 나오지만 이때 빠진 거 또 후행으로 비트코인이 찍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이런 바닥권에 있는 무빙이면은 얘는 여기서 좀 이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대로 간다면. 근데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차트에서 여기를 좀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자리들도 좀 갈 수가 있다. 요 자리죠. 여기를 일단 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천천히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는 이게 맞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는 사람이 이긴 게 맞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비관적인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는 게 이 시장을 떠나는 게 맞는데 내가 만약 다시 정말 올 것 같다. 이 시장을 못 떠나겠고 다시 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칙을 잘 지켰으니까 원칙을 지켰고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떨어진 것보다 알트가 진짜 아작난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원칙은 계속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를 알트를 조금씩 모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조금씩이 도대체 어느 정도 텀으로 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하는 텀보다 더 느리게 제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보다 조금 더 느리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주말에 별다른 이슈가 없겠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순간 제가 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말까지는 시나리오가 얼마나 어땠냐면 비트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나스닥이나 뭐 S&P나 미국 증시보다 잘 버티고 금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얘만 버틴다는 건 자금이 일로 몰려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행복 회로를 돌릴 정도로 아주 두근두근 거리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잘 자고 뭐 주봉까지 본 다음에 영상 하나 뚝딱 찍어버리자 했는데 새벽 되니까 갑자기 미친 무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건 뭐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제 지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다들 예측할 때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코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때 고점이라고 생각 못 했듯이 왜냐면 이때 당시 트럼프가 막 진짜 너무 희망찬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오히려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짜 다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오는 게 고점이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요. 그렇다는 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평정심을 찾는 게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만약 여기가 저점이라도 시간은 걸릴 겁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걸릴 건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온전한 두려움 그리고 그 까재미 눈을 뜨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바닥이었을 때 훨씬 더 좋은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것도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발 증시 폭락 사태인데 AI가 사라졌나? No. 테슬라 팔란티어 망했나? No. 비트코인 사러 갔나? 사라졌나? No. 경기 침체 왔나? 아직은? No. 상호관세 협상 준비 중인가? Yes. 유럽 중국이 관세로 압박을 받고 있나? 왜냐면 여기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 당국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대응 목적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가속화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망했나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트럼프가 좀 전략적으로 본인 1년차 때 전략적으로 해놓고 이거 다 전 정권 탓입니다. 바이든 때문이에요. 미국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초반에 하는 것 같은데 좀 적당히 좀 해야죠. 그래도 좀. 제가 진짜 코인을 처음 했을 때가 저는 트럼프 때 코인을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참 진짜 새벽에도 막 진짜 뭐 얘 뭐 하나 팔로우 파고 잠도 안 자고 그랬는데 진짜 얘는 예측을 하면 안 되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친놈이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기라고 그랬다가 이번에 어쨌든 대선 때 크립토 뭐 실제로 관련된 규제들도 막 풀고 이러니까 좋아 그랬는데 이 관세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네요. 정말.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극한의 공포로 치닫는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관세로 인해서 더 이상 안 좋아질 것들은 거의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계속했다가 중립금리가 되면 왜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냐.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밖에 안 남았겠지? 이것 자체가 시장에 뭘로 온다? 기대감으로 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이 관세 사이클에 빗대어 보면 트럼프는 미친놈이다. Yes. 관세? 속된 말로 졸라 때렸냐? Yes. 그럼 이거 평생 때릴 것 같냐? 그거는 모르겠다. No. 그럼 이제 좋아질 것만 남았느냐 아니면 뭐 개선될 것만 남았느냐 이게 나중에 기대감을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엔캐리 때도 엄청난 그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잖아요. 그것처럼 금방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어쨌든 캐시레이트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2개월 동안 1000비트 이상 보유 주소가 어쨌든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기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주기영 대표는 강세장이 끝났고 반등까지 최소 6개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6개월이면 한 10월 정도 되겠네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2017년에도 보면은 본격적인 알트장은 12월 혹은 뭐 11월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그때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빨리 올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너무 늦더라도 어쨌든 뭐 최소 6개월이라고 하면 적어도 올해는 넘지 않으니까 재소치로 갔을 때 뭐 최대로 가면 더 넘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는 일단 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주방꿀 뭐 이렇게 누가 조롱을 해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분이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도 어느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세인데요. 우리가 지나고 났을 때 2023년에 매수할 걸, 2022년 이때 솔라나 살 걸, 뭐 살 걸 하지만 막상 돌아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더 떨어질 것처럼 항상 기억이 되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너무 열려있어요, 하방이.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지지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사실 이런 건 보통 다 깨거든요. 이런 건 무조건 지켜야 돼 하는 것들은 보통 다 깨요. 올리더라도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구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자체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긍정론자들입니다. 부정론자들은 이때 어쨌든 차트가 다 깨지고 이동평균선 다 꺾이고 하니까 계속 추가 하락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게 많이 됐었냐면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반등이 왔기 때문에 알트 시즌 같은 건 없고 얘 이제 죽어야 된다. 그쵸?
다 그랬어요. 근데 뭐 실제로 죽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더 갔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사람들을 굉장히 흔들어 제끼면서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저도 흔들리고 있고 여러분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 사실은 지나고 봤을 때는 좀 기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하면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항상 제가 영상이 끝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 영상들을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됐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현금 비중을 계속 들고 있게 한 건 정말 그래도 다행이다. 불현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잘 맞추고 더 잘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